여러분, 집 앞 편의점 갈 때 어떤 신발을 신고 가시나요? 오늘은 한 켤레의 못난이 신발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장 속 어딘가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신발, 바로 크록스입니다. 단순히 편한 신발이 아니라 스캔들과 비극, 기적과 혁신을 동시에 담고 있는 신발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2년 미국 콜로라도, 린든 헨슨, 스콧 시멘스, 조지 베데커라는 세 청년이 서핑을 즐기던 어느 날 발밑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발에 걸린 슬리퍼가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이 빠져도 괜찮고 물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하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오늘날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 크록스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처음 시제품이 나온 순간 언론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신문 USA 투데이는 흉물스럽다, 저게 팔릴 리 없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자는 심지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 신발을 신는다면 차라리 맨발로 다니겠다. 하지만 곧 크록스를 신어본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발이 편한 신발을 못 찾았는데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마치 내 발을 감싸 안아주는 베개 같았죠. 이것은 가볍고 푹신한 크로스라이트 소재 덕분이었습니다. 땀에 젖어도 냄새가 덜 나고 물세척도 가능했죠. 세상 어디에도 없던 신발. 이때부터 못난이 신발은 서서히 세상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은 크록스를 단숨에 악몽의 신발로 바꿔놓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크록스를 신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발이 끼어버렸습니다. 신발이 말려 들어가면서 아이의 발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였죠.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안전해야 할 신발이 아이의 발을 삼켰다. 크록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초등학생이 크록스를 신고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발톱이 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집단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크록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설 때마다 심장이 멎는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크록스는 제품에 에스컬레이터 주의라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안전 신발이라 불리던 크록스는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발을 삼키는 신발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캔들이 오히려 브랜드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록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병원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의사들에게 크록스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과 소독액에 강하고 방수는 물론 소독도 간편했으니까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갈아야 했는데 크록스는 물세척이 가능해서 훨씬 위생적이었어요. 이제 동료 의사들 중에 크록스 안 신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죠. 실제로 한국의 대형 병원 복도를 가보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단체로 크록스를 신고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병원에서는 단체 납품 계약을 맺으며 크록스를 의료인 공식 신발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록스는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크록스가 대중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건 문화였습니다. 2020년 크록스는 이런 광고를 내보냅니다. Ugly can be beautiful. 못생김이 새로운 아름다움이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패션계는 술렁였습니다. 발렌시아가와의 협업에서 등장한 10cm의 하이힐 크록스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구멍난 신발이 오르는 순간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신발이 이제 런웨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지비츠입니다. 크록스 발등의 구멍에 끼우는 작은 액세서리죠. 사실 이건 세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에 장난삼아 단추와 보석을 꽂아주던 게 계기가 되어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는 결국 크록스에 인수됩니다. 오늘날 디즈니, 마블, 심지어 마인크래프트까지 협업한 수천 가지 지비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비츠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K-팝 아이돌이 무대에서 크록스를 신자 수많은 팬들이 따라 샀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오늘 내 크록스는 무슨 지비츠를 닦아? 라는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액세서리 하나가 자신만의 개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나 크록스의 여정은 늘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9년 갑작스러운 수요 하락으로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가는 $1 아래로 추락했고 언론은 못난이 신발 신드롬은 끝났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디자인 라인을 확장하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했죠. 심지어 북미 인터넷 밈 문화까지 활용했습니다. 발꿈치 스트랩을 올리면 일상 모드, 내리면 스포츠 모드라는 농담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브랜드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록스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한 연구에서는 크록스의 해저 4,400m에 수압을 가했는데도 멀쩡하게 견뎌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시간 신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와 네이버 검색창에 크록스를 치면 자동 관성으로 무릎 통증이 따라붙죠. 편안함과 위험,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신발. 이 모순적인 성격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크록스의 주가는 다시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못난이 신발이라 비웃음 받던 것이 병원 패션쇼, K-팝 무대, 심지어 인터넷 밈까지 장악한 역사를요. 크록스는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 깊숙이 스며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아이의 발을 삼킨 흉기라 불렸고 또 한때는 의사의 발을 지켜주는 수호자였으며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 상징이 된 신발. 어쩌면 크록스의 진짜 힘은 단순히 발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멍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에 편안함을 준 크록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썰수도 집 근처에 갈 때는 크록스만 신는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